경찰의 체포에 불응한 랜디 세비지는 결국 경찰견에 물려 유치장 신세를 지고 마는데 다행히도 그 무렵 2명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걸 본 카우보이는 마치 석양의 무법자처럼 그 자리를 떠나 호련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한편 버터 나이프를 든 마초맨은 당당히 와플 하우스를 지키고 서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경찰을 피해야 할 만큼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었다. 그는 단지 저녁을 먹고 싶었던 것인데 식사를 주문하는 동안 카우보이로부터 방해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직까지 저녁을 먹지 못한 것에 여전히 화가 나 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카우보이가 먼저 자신을 공격한 후 칼까지 휘둘러댔으니 피해자는 온전히 자기 자신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마초맨은 경찰에게 자신이 당한 피해를 당당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와플하우스 직원들의 생각은 그와 완전히 달랐다. 식당 직원들은 하나같이 마초맨을 난동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시선에는 마초맨이 먼저 카우보이를 모욕했고 가냘픈 카우보이를 상대로 헤드락을 걸었으며 급기야 버터 나이프까지 휘두른 이 소동의 장본인임이 분명했다. 덧붙여 그의 이름이 세비지인 것처럼 그가 식당 안에서 한 모든 일들이 세비지 그 자체였다. 물론 경찰들도 마초맨이 누구인지는 익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레슬링 팬도 있었다. TV에서 마초맨은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보였고 레슬링 팬이라면 이 미치광이 마초맨을 모를 리가 없었다. 멘텔은 마초맨에 대한 식당 직원과 경찰의 인식이 무리한 억측만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의 프로모는 매번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미치광이었기 때문이다. 마초맨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하리만치 캐릭터 소화력이 뛰어났다. K-페이브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대중에게 마초맨은 그저 미친 레슬러로 각인되었을 뿐이었다. 출동한 경찰의 대응은 조심스러웠다. 그들이 체포해야 할 상대는 그냥 레슬러가 아닌 미치광이 레슬러였으니 말이다. 경찰은 마초맨을 돌아세워 그를 체포하려고 했으나 마초맨은 쉽사리 이에 따르지 않았다. 그의 관점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였으니 순순히 체포에 응할 리 없었다. 마초맨은 자신의 주장을 펼쳤지만 경찰은 이를 제고하지 않은 채 미치광이를 체포하는 데만 주의를 기울였다. 억울함과 짜증이 뒤섞여 마초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이에 경찰은 나름 강경하게 체포하겠다는 경고를 전했다. 억울했던 마초맨은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이제 경찰은 마초맨을 물리적으로 제압한 후 수갑을 채우는 수밖에 없었다. 억울한 마초맨은 경찰의 체포에 불응했다. 그러는 사이 와플 하우스 밖으로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평상시 같았으면 고요했을 그 마을은 경찰의 사이렌 소리와 난동으로 분주해졌다. 그리고 와플 하우스 특설 경기장에 입장한 마을 사람들은 미치광이 마초맨과 경찰이 선보이는 무료 핸디캡 매치를 즐기고 있었다. 내슈빌 지역 경찰은 마초맨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했었지만 그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마초맨은 경찰들에게 정작 죄를 저지른 사람을 놓치고 있다며 자신은 공격을 당한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도저히 힘으로 마초맨을 제압할 수 없었던 이 두 경찰 태그팀은 체류신경가스를 사용해 노 DQ 매치로 승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것도 마초맨을 제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그들은 가스를 제대로 분사하지 못했을 뿐더러 이로 인해 오히려 마초맨에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들은 전략을 수정하기로 했다. 그들은 체류신경가스나 페퍼 스프레이로 이 미치광이를 제압할 수 없음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 한 명의 경찰이 마초맨의 얼굴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마초맨이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만 자신의 동료 얼굴을 가격하고 만다. 이번에는 다른 경찰이 공봉으로 마초맨을 제압하려고 시도하나 이 역시 자신의 태그팀 파트너와 마찬가지로 전세를 뒤집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핸디캡 매치든 노 DQ 매치든 이들은 마초맨에게서 승리를 가져갈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마초맨은 바닥에 떨어진 공봉을 재빨리 집어들었다. 그는 경찰들에게 공봉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로 그것을 사용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주변으로 사이렌 소리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이 무렵 더욱 많은 사람들이 무료 라이브 쇼를 즐기기 위해 특설 경기장을 찾았다.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경찰 무리가 와플 하우스로 집결했다. 막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과 구경꾼들의 눈에는 와플 하우스 내부가 혼돈 그 자체로 비춰졌다. 지원 경찰들이 도착했을 무렵 마초맨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고 들고 있던 공봉을 순순히 내려놓을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원 병력들은 34kg의 독일산 셰퍼트 경찰견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이 종료되고 나서야 멘텔은 이 셰퍼트가 이 지역 경찰에서 역대급으로 공격성이 강한 경찰견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와플 하우스 안으로 경찰견을 담당하는 핸들러와
공무를 수행 중인 셰퍼트가 나란히 들어왔다. 핸들러는 세비지에게 투항할 것을 최종적으로 전했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견을 풀겠다고 알렸다. 링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초맨은 항복에 서툴렀다. 그러자 난폭하게 짖던 경찰견이 마침내 자유를 얻어 마초맨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기 시작했다. 사나운 셰퍼트에 대응할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마초맨은 완벽한 스쿼시 매치를 당해버렸다. 세비지는 나중에 이것은 엄청난 실수였다고 멘텔에게 털어놓았다. 경찰견 투입 카드는 마초맨에게 불행한 일이었지만 내슈빌 경찰들에게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피니쉬 무브였다. 세비지는 뒤돌아 있는 상태로 경찰견에 물렸고 영리하게도 곧바로 투항을 선언했다. 마초맨은 그대로 수갑에 채워진 채 경찰차 뒷좌석으로 던져졌다. 더치 멘텔은 훗날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마초맨은 데이비드슨 카운티의 야간 법원으로 이송되어 경찰 명령에 불응한 혐의와 체포 불응 혐의, 그리고 경찰관 폭행 혐의 등 갖가지 항목으로 기소되었다. 이어서 그는 유치장에 갇히고 말았다. 라고. 이 모든 사고는 카우보이가 행복에 젖어있는 순간 공교롭게도 마초맨이 극심한 배고픔을 겪고 있었던 것이 화근이 되어 발생했다. 로저스는 결국 마초맨의 아버지인 안젤로 포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이에 안젤로는 보석으로 아들이 유치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그 직후 마초맨은 지역 병원을 찾아 셰퍼트에 물린 곳을 치료한 다음 집으로 돌아갔다. 마초맨은 셰퍼트에 물려 엉덩이를 꿰맸기에 얼마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멘텔은 테네시주 채터누가에서 토요일 밤에 열린 이벤트를 준비하던 도중 마초맨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이 만남에서 마초맨은 멘텔에게 셰퍼트에 물린 상처를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상처 부위가 거즈로 가려져 보이지 않았으나 때마침 거즈를 교체할 타이밍이었기에 멘텔은 이 부상 부위를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누군가가 개에 물린 장면을 목격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건 너무도 흉측했다고 떠올렸다. 물린 자국은 적어도 20cm 이상이었고 셰퍼트의 이빨이 살에 파고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이 사건을 겪은 후 마초맨은 다음과 같은 진심 어린 몇 가지 조언을 멘텔에게 건넸다. 만약 경찰과 대치 중이라면 저항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를 것과 특히 경찰견이 등장했을 경우에는 절대로 그들에게 맞서지 말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마초맨은 셰퍼트는 아주 위험한 동물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웬만한 사람이라면 물리지 않고서도 그것을 알 수 있을 충고들이었다. 허기에 미쳐버렸던 마초맨은 카우보이와 2명의 경찰관, 그리고 셰퍼트를 상대한 1대4 핸디캡 매치를 겪고서야 마침내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엄청난 소동을 벌인 끝에 유치장 신세까지 졌던 마초맨 랜디 세비지의 스토링은 여기까지이다.